안녕하세요. 건강파수꾼 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행동 유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행동 유도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방법에 의한 행동 유도가 있습니다. 심리적 방법에 의한 행동 유도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 폴이? 심리적 행동 유도는 공감과 대화, 설명하고 보여주기, 긍정적 강화와 보상 등을 통해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법이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심시키고 칭찬해주는 거구나. 그래,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환자의 심리나 불안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하면 치과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자에게 심어주게 돼서 치료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미래의 구강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거지. 결국 실패한 치과 치료가 되는 셈이구나. 맞아, 두기. 두 번째로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행동 유도가 있어. 그건 어떤 거야? 치과 구성원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몸을 붙잡아주거나 기구로 몸을 고정하여 환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행동 유도 방법이야. 어떨 때 필요한데? 신체적, 심리적으로 덜 부담을 주는 치료인 경우,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 응급치료를 하는 경우, 또 진정치료나 전신마취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야.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 방법은 환자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해. 그래,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셋째로는 약물을 이용한 행동 유도가 있어. 심리적 방법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한 행동 유도로 치료하기에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진정과 전신마취가 있어. 진정? 진정은 우리가 보통 수면으로 알고 있는 약물 행동 유도 방법으로 경도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등이 있어. 그건 어떻게 다른데? 경도 또는 중등도의 진정은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고 말이나 신체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정으로 흔히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산소 흡입 진정, 입으로 복용하는 경구 진정, 주사를 통한 근육 진정 등의 방법이 주로 쓰여. 깊은 진정이나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서부턴 내가 좀 잘 알지. 먼저 깊은 진정과 전신 마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 그래, 제 여기서부턴 네가 설명해줘. 깊은 진정이란 건 말이야, 말과 신체 자극에 최소한의 반응을 하는 진정이고, 전신 마취는 말과 신체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며 기도 확보를 통한 자발적 호흡을 할 수 없고 의식과 반사가 완전히 소실되는 마취 방법이야. 그렇구나. 그런 방법들은 언제 필요한데? 잠깐 기다려 두기.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깊은 진정이나 전신 마취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 계획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치료 시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등이야.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안전한 전신 마취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해. 지금까지 장애 환자 치과 진료 시 행동 유도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 행동 유도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 행동 유도 방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나이, 치료 시 불안과 협조 정도, 치료의 광범위 정도나 복잡성, 치료의 난이도, 치료 시간, 이전의 치과 치료 경험, 전신질환,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 계획이 행동 유도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 행동 유도 방법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보호자는 행동 유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치료 전 상담을 통해 적절한 행동 유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